네, 지금부터 중1 생물 생명과학 파트 4단원 생물의 구성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즉 생물이라는 거는 식물과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식물이건 동물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 구조가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라는 거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무슨 단위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세포는 보통 뭐를 갖고 있냐면 그 세포 안에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핵이라는 거는 뭐 한 개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세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세포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죠. 그러면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니까 모습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요. 뼈세포랑 혈액세포,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는 얘는 적혈구거든요. 지금 사진상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시면 뉴런이라고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는 중3 때 배우실 건데 우리가 이거를 생식세포라고 부르죠. 그런데 같은 내 몸이죠.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인데 모습이 지금 다 다르죠. 그게 다 다른 이유는 여기 보시면 같은 생물체라도 몸의 부위에 따라서 기능, 다른 말로 뭐가 다르다? 그렇죠. 하는 일이 다른 거죠. 다시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물체 내에서도 그 세포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가 다르다? 그렇죠. 하는 일이 세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라고 할지라도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당연히 생물의 종류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사람의 세포랑 돼지의 세포나 코끼리 세포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생물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밑에 보시면 코끼리가 생쥐보다 훨씬 크죠. 그 생물체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뭐가 크다는 거냐면 세포의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세포에 뭐가 많은 거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키가 많이 크셨죠? 그거는 세포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세포에 뭐가 많아진 거다. 그렇죠. 개수가 많아진 거다. 근데 최초로 이제 이런 세포를 갖다가 본 사람이 영국의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인데 영국의 로버트 훅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양쪽 끝에다가 볼록 렌즈 2개를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봤더니 이때 이제 코르크라는 여러분이 와인 그 병 뚜껑이거든요. 이 코르크가. 근데 이 코르크를 살짝 얇게 점여서 그 관찰을 해봤더니 뭔가 이렇게 작은 방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방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셀이고요. 이걸 이제 그 훅은 작은 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뭐다? 그죠? 오늘날에 이제 세포가 된 건데 근데 실제로 훅이 관찰하는 거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은 식물의 세포벽만 본 것이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 세포의 각 구조 보이시죠? 이 세포 소기관들. 이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엽록체, 액포, 핵, 세포질, 세포막, 세포벽 있죠.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을 서술하라고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화면상에 보는 왼쪽이 무슨 세포냐면 식물세포고요. 오른쪽이 동물세포거든요. 근데 식물세포는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이게 세포벽 때문이고 가운데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세포의 핵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동물세포인데 규칙적이지 않아요. 둥글둥글하고 세포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약간 여기 보시면 더 진하게 관찰되는 게 이제 핵인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그 식물세포가 됐건 동물세포가 됐건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포가 지금 식물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동물한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도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 있고 세포질, 세포막 이 가로친 것들은 다 식물세포, 동물세포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이 엽록체는 식물만 있고요. 세포벽도 식물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해주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심체라 그런 게 있어요. 중심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중3 때 배우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인데 세포 소기관인데 이 중심체라는 거는 동물 세포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선생님이 좀 전에 공통적인 구조에 핵, 세포질, 세포막,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쵸? 액포도 누구도 있다고요? 그렇죠?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식물세포에서만 이제 크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동물세포에는 없다라는 학교도 있어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에 세포벽하고 엽록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원형질이라는 걸 해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구조에서 대부분이 다 원형질이에요. 선생님 원형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원형질은 살아있는 부분으로서 이 원형질은 세포 지금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형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형질이라는 거는 다시 써드릴게요. 후형질은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됐고 죽은 부분이에요. 나중에 형성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구조 중에서 누가 후형질이냐면 후형질은 이렇게 두 개만 알아둘게요. 지금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다시 칠게요. 여기 보이시죠? 액포. 액포하고 세포벽. 얘는 세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세포가 살면서 만들어진 뭐다? 후형질이다. 일단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로 각 기능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현미경 설명할게요. 일단 핵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핵은 보통 하나의 세포당 하나가 있는데 핵이 없는 세포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세포가 핵이 있는 건 아니고 유전물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서술할 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세포질이라는 거는 그림을 보시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에 여러 가지 이런 세포 구조물들이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 있죠. 그래서 핵을 둘러싼 뭐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부분이다. 여기에는 뭐가 동동 떠다닌다? 그죠? 세포 소기관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싼 막으로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안팎으로의 뭘 조절한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메모 하나 하세요. 세포 호흡으로 생성합니다. 이 세포호흡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액포라는 거는 제가 생명활동 결과 나중에 만들어진 후형질이라 그랬죠.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뭐 그 과일이나 이런 거 보면 특유의 맛이나 어떤 그런 색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저장을 하고요. 주로 식물세포에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나이 든 세포일수록 노폐물 같은 게 많을 거니까 나이 든 세포일수록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보시면 가장 식물세포의 바깥쪽이죠. 요것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형태를 유지하고 뭐한다? 보호한다. 그 다음에 엽록체는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하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데 생긴 게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엽록체는 이렇게 동전이 쌓아진 모양이고요. 나중에 그림에서 확인하시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핫도그에 이렇게 케찹이 발라진 모습입니다.